경주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일명 경주형 온실에서 아열대 작물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경주시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경주형 온실을 30곳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냉장고 섬이라 불리는 인조견 옷이 인기를 끕니다. 특히 영주 풍기인견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전국 최대 인조견 생산지인 영주 봉현 농공단지에 다녀왔습니다. 19일 0시 기준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날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했고 전국 확진자도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 조직 개편 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별 날씨, 기후의 차이가 큰데요. 경주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경주형 온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도입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온실을 서로 이은 연동형으로 지으면서 효율도 높였는데요. 한 해 동안 서로 다른 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안강읍의 한 농장, 탐스럽게 달린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토마토 농사를 짓던 금사모 씨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로 경주가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해 멜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토마토를 수확한 자리에 멜론을 심어 4개월여 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멜론은 토마토 재배와 겹치지 않는 기간 봄, 가을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형 온실을 갖추면서 재배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고온으로 지금 여름에 최고 온도가 40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 자체가 단동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품질도 상당히 단동보다는 좋고 그다음에 작업하는 능률도 상당히 높고 경주 지역의 비닐 온실은 적설량 20cm, 초속 32m를 견디도록 지어야 합니다. 경주형 온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온실과 온실을 이은 연동형으로 온실 규모를 확장했고 폭과 높이도 7m와 4.7m에서 각각 8m와 5.2m로 늘렸습니다. 중앙에 수직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직 환기 장치를 넣어서 환기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폭을 넓혔기 때문에 안에 작부할 수 있는 작부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멜론 소득에도 굉장한 효과를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주시는 국비 등 120억 원을 들여 경주형 온실 건립을 앞으로 3년 동안 30곳까지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온도, 습도, 환기, 일조량 등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에 경주형 온실까지 갖추면서 경주의 아열대 작물 재배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통풍으로 이른바 냉장고 섬이라고 불리는 인조견 옷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영주시의 풍기인견은 오랜 역사와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국 최대 인조견 생산지인 영주시 봉현 농공단지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 펄프에서 뽑아낸 실로 인조견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천연 섬유인 인조견은 땀 흡수력이 뛰어나고 통풍이 잘 되는 특성으로 여름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인조견 생산량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영주시 풍기읍 일대는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역 특산물인 풍기인견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불과 베개 같은 침구류부터 의류와 애견용품까지 매년 다양한 품목과 디자인을 선보이며 인조견은 노년층에서만 좋아한다는 선입견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은 젊은 분들 20대 후반부터 지금 많이 찾으며 아이들 옷이나 이불 또 젊은 분들의 브라우스, 원피스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복합직물 개발과 인증평가 등을 지원하며 풍기인견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판매 등으로 판로를 개척하며 인지도 향상과 새로운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풍기인견은 식물성 펄프를 원료로 하여 통풍이 잘 되고 흡판 속공기능이 뛰어난 그린 웰빙 섬유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딱 맞는 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소재 개발로 젊은 층에도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쾌적한 풍기인견 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의 조직 개편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실과 공보관실, 미래 ICT국이 신설되며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통합됩니다. 대구시는 곧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19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423명으로 전날의 2배를 기록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전날보다 2배 이상 많은 2,2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4차 접종에 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고 하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의 경우 1차, 2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하고 3차 추가 접종을 권고하여서 우리 국민의 지금 65%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오미크론 BA.5까지 유행하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3차 접종으로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세포 면역이 작동하지만 8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위중증화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4차 접종의 면역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해외의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4차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는 20%대,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는 3차 접종만으로도 위중증 예방 효과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BA.5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이 나오는 가을 이후에 4차 접종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령층, 면역 억제 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이런 감염 취약계층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은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차라고 하기는 어렵고 감염 당시의 컨디션, 감염됐을 때의 그 바이러스의 양, 네. 또 어떤 변이주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3차까지 접종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위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차 접종한 확진자도 4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3차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었다면은 4차 접종 완료자보다 면역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도 가을 이후에 새로운 변이주 유행이 있다면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BA.5 개량 백신 접종이 권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3건으로 관광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익신고자 보호조례안 등 3건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범시도민 지원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북도 내 주요 기관과 민간 봉사단체장, 주요 기업체 대표 등 총 80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풍기 인삼 엑스포를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9일에 열린 협의회 발대식에는 박형수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등 도내 주요 인사와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협의회 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영주가 소수서운 부석사의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번 엑스포를 다녀가신 분들이 과연 풍기 인삼이구나, 또 과연 영주에 관광거리가 많구나, 힐링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대구관광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관광재단은 19일 대구 지역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사업 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콘텐츠 제작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구관광 라이브 커머스 사업은 지난해 13개에서 크게 늘어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품 할인 지원금과 맞춤형 컨설팅, 콘텐츠 기획과 홍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인 만국전도가 최근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19일 환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만국전도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만든 한문판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지도를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를 지낸 돈우당 박정설이 필사해 만든 지도입니다.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도난당해 자취를 감췄던 만국전도는 문화재청과 경찰의 공조로 회수됐으며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보존 처리 후 보관해오다 지난 1일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안동시와 대구시가 안동댐과 이맛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안동시는 댐 수원을 활용해 대구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시는 상수도 광역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양군 반딧불이 천문대가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천문대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별 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반딧불이 천문대는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보호공원에 지정된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안에 있습니다. 대구시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지급 방식을 개선한 결과 면허 반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심사를 거쳐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 자격만 확인되면 즉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올해 상반기 반납 건수는 2,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